5장 동적 계획 알고리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적 계획 알고리즘은 그리디 알고리즘과 같이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동적 계획 알고리즘은 입력 크기가 작은 부분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후에 그 해들을 이용하여 보다 큰 크기의 부분 문제들을 해결해서 최종적으로 원래 주어진 입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 그림은 분할 정복 알고리즘과 동적 계획 알고리즘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A는 B와 C로 분할이 되고 B는 다시 D와 E로 분할이 되고 C는 F와 G로 분할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 더 이상 분할을 할 수 없는 크기까지 작은 부분 문제들로 분할을 한 다음에 D와 E의 해를 구하고 그 해를 취합해서 B를 해결하고 F와 G의 부분 문제를 해결한 후에 C의 부분 문제를 해결하고 B와 C의 해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A의 해를 구합니다. 반면에 동적 계획 알고리즘은 먼저 최소 단위의 부분 문제인 D, E, F, G를 각각 구하는 것은 분할 정복 알고리즘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B의 해를 구할 때 분할 정복 알고리즘에서는 해당되는 리프에 있는 해만 이용한 것과 다르게 D, E, F 등을 이용해서 B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C의 해를 구할 때도 FG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E의 해를 구해서 같이 활용함으로써 C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리프가 아닌 다른 리프의 값을 참조할 수 있는 게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과 동적 계획 알고리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적 계획 알고리즘에는 부분 문제들 사이에 우선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DEF 해가 B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관계는 문제 또는 입력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의 경우 뚜렷이 보이지 않는 함축적인 순서라고 합니다. 동적 계획 알고리즘에 비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부분 문제의 해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1절) 모든 쌍 최단 경로 문제입니다. 모든 쌍 최단 경로 문제는 각 쌍의 점 사이의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던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때의 시간 복잡도는 n 곱하기 b고 n의 제곱이었고요. 따라서 이거는 b고 n의 세제곱입니다. 워셜은 그래프에서 모든 쌍의 경로 존재 여부를 찾아내는 동적 계획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플로이드는 이를 변형해서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을 고안합니다. 따라서 모든 쌍 최단 경로를 찾는 동적 계획 알고리즘을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플로이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b고 n의 세제곱으로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n번 사용했을 때의 시간 복잡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아주 간단해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플로이드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는 먼저 부분 문제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래프에 점의 수가 적을 때를 생각합니다. 점 i에서 j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으려면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합니다. 점 i에서 점 j로 직접 가는 경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점 2를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경로 중에 짧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점을 경유 가능한 점들로 고려하면서 모든 쌍의 최단 경로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죠. 경유 가능한 점들을 점 1로부터 시작해서 점 1과 2, 그 다음엔 점 1, 2, 3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서 마지막에는 1부터 n까지의 모든 점을 경유 가능한 점들로 고려하면서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앞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부분 문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입력 그래프의 점을 각각 1, 2, 3, 4부터 n까지라고 정의를 하고요. 부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dijk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 dijk는 점 1부터 k까지 경유 가능한 모든 점들을 고려해서 점 i로부터 점 j까지의 모든 경로들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의 거리를 바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 1에서 점 k까지의 모든 점들을 반드시 경유하는 경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ijk는 이 점들 중에 하나도 경유하지 않고 바로 i에서 j까지 도달하는 경로, 즉 선분 ij가 최단 경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k는 i와 같지 않고 k가 j와 같지 않기 때문에 k가 0인 경우, 즉 점이 0인 경우는 그래프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떠한 점도 경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dij의 제로는 입력으로 주어지는 선분 ij의 가중치가 되게 됩니다. dij의 1은 i에서 점 1을 경유하여 j로 가는 경로와 i에서 j로 직접 가는 경로, 즉 선분 ij 중에서 짧은 거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모든 쌍 ij에 대해서 dij1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작은 부분 문제들입니다. 이때 i는 1이 아니고 j 역시 1이 아닙니다. dij0는 이렇게 i에서 경유하는 점 없이 바로 j로 가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di10는 i에서 1로 가는 다른 경유점이 없는 직선 선분을 나타냅니다. d1j0는 점 1에서 점 j로 가는 경유가 없는 선분 1j를 나타내고요. dij1은 점 i에서
점 J로 가는 직선 경로와 점 I에서 점 E를 경유해서 점 J로 가는 이 경로들 중에 짧은 거리를 나타냅니다. DIJE는 I에서 점 E를 경유하여 J로 가는 경로와 DIJ1 중에서 짧은 거리를 DIJ2로 정합니다. 단, 점 E를 경유하는 경로는 DIE1과 DEJ2를 포함한 이 경로가 됩니다. 모든 쌍 i와 j에 대해서 DIJ2를 계산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큰 부분 문제들이 됩니다. 이때 i는 2가 아니고 j도 2가 아닙니다. DIJK는 점 i에서 점 k를 경유하여 점 j로 가는 경로의 거리와 DIJK-1 중에서 짧은 것을 DIJK로 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점 K를 경유하는 경로의 거리는 DIKK-1과 DKJK-1을 합한 것과 같고요. 밑에 I는 K가 아니고 J 역시 K가 아닙니다. DIJN은 모든 점을 경유 가능한 점들로 고려한 모든 쌍 i와 j의 최단 경로의 거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k가 1에서 n이 될 때까지 dijk를 계산해서 dijn을 찾는 방식이 콜로이드의 모든 쌍 최단 경로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은 모든 쌍 최단 경로를 위한 동적 계획 알고리즘입니다. 입력으로는 2차원 배열 D가 들어오고요. 이때 DIJ는 선분 IJ의 가중치를 나타내고 만일 선분 IJ가 존재하지 않으면 DIJ는 인피니트가 되고요. 모든 i에 대하여 DII 곧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로는 0으로 계산을 합니다. 출력은 모든 쌍 최단 경로의 거리를 저장한 2차원 배열 D가 됩니다. 라인 1은 for loop를 증가시켜서 k가 1에서 n까지 변하는데 이는 경유 가능한 점을 1부터 n까지 확장하기 위한 것이고요. 라인 2, 3은 점들의 각상, 즉 1에서 1, 1에서 2, 1에서 3, 1에서 n까지 증가시키고 다시 2에서 1, 2에서 2, 2에서 n까지 이렇게 i부터 j를 모두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루프문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번 라인에서는 i를 1부터 n까지 증가시키고 3번 라인에서 j를 1부터 n까지 증가시킵니다. 라인 4는 각 점의 쌍 ij에 대해서 i에서 j까지 거리가 k를 포함하여 경유하는 경로의 거리, 즉 di, k 플러스 dk, j와 점 1부터 k-1만을 경유 가능한 점들로 고려해서 계산한 최단 경로의 거리 di, j 중에서 짧은 거리를 di, j로 갱신하는 소스입니다. 각각의 소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모든 쌍최단 경로 문제의 부분 문제 간의 함축적인 순서는 라인 4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I에서 J로 가는 K를 경유하는 경로와 기존의 I에서 J로 가는 경로 중에 더 짧은 경로를 새로운 DIJ 경로로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DIJ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산되어 있어야 할 부분 문제들은 DI,K와 DK,J는 미리 연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All Pairs Shortest 알고리즘의 입력 그래프에는 사이클상의 선분들의 가중치 합이 음수가 되는 사이클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이클은 음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최단 경로를 찾는데 음수 사이클이 있으면 이 사이클을 반복하여 지날 때마다 경로의 거리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All Pairs Shortest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입니다. 왼쪽에 이 가중치 그래프를 토대로 각각의 경로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가중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점 1에서 점 1로 가는 것은 당연히 같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0이고요. 1에서 2로 가는 포인트는 가중치가 4입니다. 1에서 3으로 가는 것은 가중치가 2고요. 1에서 4로 가는 가중치는 5고 1에서 5로 가는 가중치는 직접 경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대로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점 2에서 점 1로 가는 경로는 없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고요. 점 2에서 점 2는 0, 점 2에서 점 3은 1, 점 2에서 점 4로 가는 직접 경로는 없기 때문에 역시 무한대, 점 2에서 점 5는 4, 마찬가지 방법으로 3, 4, 5 각각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가중치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배열 D의 원소들이 K가 1부터 5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갱신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가 1일 때 D23은 점 2에서 점 3으로 가는 직접 경로 1과 점 2에서 점 1을 거쳐서 점 3으로 가는 경로 중에 작은 값을 찾는 것입니다. 점 2에서 점 3으로 가는 가중치는 현재 1이고요. 점 2에서 점 1로 가는 가중치는 현재 없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고 점 1에서 점 3으로 가는 가중치는 2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에 작은 값인 1이 현재 D23의 값이 되는 것이고요. D24는 점 2에서 점 4로 가는 경로죠. 직접적인 경로가 없기 때문에 앞에 값은 무한대가 되고요. 점 1을 거쳐서 가는 방법 역시 2에서 1로 가는 값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 그 다음에 점 1에서 점 4로 가는 것은 5가 됩니다. 따라서 미니멈 값은 무한대가 되고요. 점 4에서 점 2로 가는 경로를 보겠습니다. 점 4에서 점 2로 가는 직접 경로는 없기 때문에 앞에는 무한대가 되고요. 자, 점 1을 경유하는 경로는 점 4에서 점 1로 가는 마이너스 2와 점 1에서 점 4로 가는 가중치 4가 계산이 돼서 이때는 값이 2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갱신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점 4에서 점 3으로 가는 경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4에서 점 3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없기 때문에 D4,3은 무한대가 되고요. 점 1을 경유하는 경로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돼서 점 1을 경유하는 경로 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도 역시 0으로 경로가 갱신이 되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D4,5, 5,2, 5,3, 5,4를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K가 1일 때 D4,2와 D4,3이 각각 2와 0으로 갱신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원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K가 2일 때를 계산을 해보면 D1,5가 1, 2, 5의 거리인 8로 갱신이 되고요. D5,3이 5, 2, 3의 거리인 마이너스 2로 갱신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가 3일 때는 총 7개의 원소가 갱신이 되는데요. 점 1에서 점 4로 가는 경로는 3으로 갱신이 되고 점 1에서 점 5로 가는 경로는 4로 갱신이 되고요. 점 2에서 1로 가는 경로는 2, 점 2에서 4로 가는 경로는 2, 점 2에서 점 5로 가는 경로는 3, 점 5에서 점 1로 가는 경로는 마이너스 1, 점 5에서 점 4로 가는 경로는 마이너스 1로 갱신이 됩니다. K가 4일 때는 총 3개의 원소가 갱신이 됩니다. 점 2에서 점 1로 가는 경로는 0, 점 3에서 점 1로 가는 경로는 마이너스 1, 점 5에서 1로 가는 경로는 마이너스 3. K가 5일 때 역시 총 3개의 원소가 갱신이 되고 이것이 주어진 입력에 대한 최종 해가 됩니다. 점 1에서 점 2로 가는 경로는 1로 갱신이 되고요. 점 3에서 점 2로 가는 경로는 마이너스 1, 점 4에서 점 2로 가는 경로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올 페어스 쇼티스트의 시간 복잡도를 보겠습니다. 앞에 의해서 보았듯이 각 K에 대해서 모든 IJ에 대한 쌍에 대한 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총 n 곱하기 n 곱하기 n 해서 n의 세제곱의 계산이 이루어지고요. 각 계산은 B고 1이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B고 n의 세제곱이 될 것입니다.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맵캐스트와 구글 웹사이트의 지도 서비스 또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서비스, 지리정보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분석 또는 통신 네트워크와 모바일 통신 분야, 게임, 로봇공학, 교통공학 등등에서 활용되는 가치가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